자, 어제는 엊그제죠. 이등변 삼각형만 배워가지고 사실 얼마 배운 게 없는데 오늘은 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심이 뭘까요? 심. 샤프심 할 때 심 뭐야? 선입니까? 뚝심. 심. 뚝심. 중심. 뭐야? 심. 원심. 맞아. 그럼 심이 뭘까? 중심이라는 거야. 모아지는 거. 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심 중에서도 수학에서 이제 삼각형의 오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각형의 오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의 중심이 있다 이런 겁니다. 5개의 중심.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외심이 있고요. 외심부터죠. 외심이 있고요. 잠깐만, 순서가 헷갈리네요. 쌤도 여기 지금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외심부터가 맞을 겁니다. 순서가 뭐 순서 그렇게 딱히 중요하진 않은데 외심부터 맞죠. 외심이 있고요. 두 번째 내심이 있고요. 세 번째 무게중심이 있고요. 네 번째 수심이 있고요. 5번째 방심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배울 시기에 배워요. 그리고 수심과 방심은 딱히 배우진 않습니다. 교과 과정에 있진 않아. 왜? 여전히 너네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지? 교과 과정에서 이거 빼줄게. 대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빠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진짜야? 진짜입니다. 진짜 계속해서 막 빠지고 있어. 그래서 일단 오늘 이 3개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무게중심까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무게중심을 배우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조금 더 있거든. 성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만 하고 무게중심은 나중에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 배우고 나서 비율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 다시 배우고 나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수심 방심이 있는데 정의는 이따 설명할게요. 자, 1번 외심부터 갑시다. 외심. 그럼 외심 내심 할 때 우리 외도동이잖아. 그치? 똑같아. 밖과 내자, 안 내자. 계속해서 막 외, 내 있죠. 그죠? 그럼 뭐겠어, 외심. 뭐갈까요? 삼각형의 외심이래. 삼각형 바깥에 있는 그런 거지. 그치? 얘는 원래 뭐냐면은, 원래는 외접원의 중심이거든? 외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외접원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접하는 거에 대한 중심이야. 즉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 밖에서 접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외심이라 그래. 그럼 내심의 상태는 뭐냐면 삼각형이 있으면 원이 안쪽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침 왜 또 많아졌지?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야.
아,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약을 방금 먹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정의와 성질들을 알아볼 건데, 정의는 이제 외접원의 중심이 맞지만, 우리 늘 그렇지만, 정의를 정의대로 읽지 않고, 뭔가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으로 외워줘야 문제의 접근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외심은 요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쌤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외웁니다.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안 돼. 외심이 뭐야 했더니 외접원의 중심 안 돼. 그러면 외심이란 뭐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 그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이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 뿌직 이렇게 이 길이 같아요 한 것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뿌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뿌직 해가지고 이 길이 같아요. 이렇게 이 점을 뭐라고 하겠다?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겠다요. 외심은 아웃사이드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기호가 5로 표현돼요. 기호가 5로 표현됩니다. 그럼 내심은 뭐겠어? 외심이 아웃사이드 서클이었으니까 내심은? 그치, I지. 뭐겠어? 인사이드 서클. 오케이? 그래서 내심은 I로 보통 쓰입니다. 일단 내심은 이따 가고 첫 번째 성질로 갑니다. 첫 번째 성질. 자, 여기에서 변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변. 정의를 변에 대해서 정의를 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은 각으로 가시면 돼요. 그 어떤 각이냐면 잘 보세요. 자, 이걸로 그냥 첫 번째 성질을 설명하자면 여기서부터 외심까지 그러니까 각에서부터 각 A각, B각, C각에서부터 외심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같아요. 누구로 같아요? 약효과 들면 곧 잠잠해질 거야? 누구로 같아요? 반지름으로 같아야지. 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외심을 O라고 하면 AO, BO, CO가 같다. 그러나 우리 얘를 한국말로 어떻게 한국말로 또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각에서부터 오심까지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다. 각에 대해서 성질을 얘기하게 되겠죠. 됐어요. 이거 첫 번째 성질 간단하죠? 두 번째. 하나 더 그릴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설명할 테니까 잘 봐. 그냥 잘 설명할게. 자, 그러면 ABO라는 삼각형을 봐봐. 보여? ABO라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지? ABO 삼각형. ABO 이 삼각형. 그 이등변 삼각형이지. 반지름으로 여기 두 개가 같잖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밑가의 크기가 같아요지. 그러니 여기 있는 각을 X, 여기 있는 각도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y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g라고도 한번 해봤어. 그러면 x 더하기 x 더하기 g 더하기 g 더하기 y 더하기 y는 삼각형의 내각이합이니까 180도.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90도가 되겠네요. 됐나요? 세 번째. 미안한데 저기다 뜨거운 물을 마시자. 뜨거운 물 좀 마시자. 지금 적는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거의 백지 내용일 거고 이거는 백지를 봐야 돼요. 이건 안 돼. 봐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앞전에 그 깃발 공식 배웠죠? 네. 깃발 공식을 배운 거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좀 짧은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삼각형이 있고 외심이 여기 있다 해볼게. 좀 더 크게 할 걸 그랬나? 좀 더 크게 할까요? 비편의 중심 뭐 이런 이쯤에 있어야겠네요. 보기 힘드니까 이쯤에 있다 할게요. 자, 이렇게 여전히 x, y, g 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얘가 외심이야. 오케이? 네. 자, 그랬을 때 얘를 하나 연장합니다. 이렇게 연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이 몇 도입니까? 깃발 공식에 의해서 몇 도겠어? 2x죠, 2x. 맞나? 네. x 더하기 x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도 깃발 공식에 의해서 요렇게 생긴 깃발에 의해서 2g죠? 오, 그러면 너의 관계가 나오네요. 어떤 관계? 두 배 관계가 나오죠? 두 배 관계. 그래서 각 B, A, C와 각 B, O, C는 여기에 2분의 1배를 하시면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냥 1로 쓸 거면 여기다 2배를 하면 되겠죠? 쉽죠? 3번까지도. 됐어요? 다음 자, 외심의 위치입니다. 외심의 위치.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90도보다 전부 다 작다라면, 셋 다 전부 다 그럼 무슨 삼각형이라 그러지? 예각 삼각형이라 그러죠. 그 다음 직각인 게 하나가 있으면 직각삼각형이라 그러고, 한 각이 90도보다 크면 둔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총 3개에 대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 이렇게 3개에 대한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외심은 예각삼각형일 때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삼각형 내부에 존재해요.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삼각형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중점에 존재합니다. 빗변의 중점. 왜냐면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생길 거거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성질 생각해 볼 거냐면 세 번째 성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90도면은 여기 각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되는 거지. 2배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80도가 되려면 이 O가 여기 변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90도면 180도가 돼야 된다. 여기가 외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둔각삼각형일 때는 당연히 어디겠어? 삼각형 외부에 존재하겠죠? 둔각삼각형 요렇게. 그러면 삼각형이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 요렇게 외부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만 보고도 어디에 이제 심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내심으로 갑니다. 내심은 무슨 서클? 인사이드 서클이어서 I로 보통 표현합니다. I. 이건 O였어. OX 퀴즈 할 때 O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서클의 약자. 그래서 여기 심을 O로 표현한다 이런 겁니다. 내심은 심을 뭐로 표현하겠다? 원부터 그려야 편해. 요즘 그림도 못 그려. 큰일 났어. 자, 내심은 뭐라고 읽냐? 내저번에 중심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 내심은 세 각의 이등 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외심을 찾는 방법이 요거고 내심을 찾는 방법이 요거야.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 뿅뿅뿅 날리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뿅 하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똑같다라는 거고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 뿅 하고 날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각도 똑같다라는 거고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을 날려. 여기서 막 만나는 점이 내심 I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첫 번째 성질. 첫 번째 성질, 자, 보세요. 내심은 각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첫 번째 성질은 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야. 외심은 변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첫 번째 성질이 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각에 대해서부터 외심까지 거리는 R로 갔다.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 했고 얘는 변. 무슨 말이야? 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갔다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내심에서 얘는 꼭지점에서 요렇게까지 가는 그러니까 뭐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내심에서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야. 자, 다시
여기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부터 너까지 이르는 거리는 요게 거리입니까? 요게 거리입니까? 요게 거리입니까? 요게 거리입니까? 요게 거리입니까? 거리라는 건 뭘까요? 거리. 거리라는 건 우리가 최단거리만 얘기를 합니다. 최단거리. 특히 도형에서의 거리라는 거는 최단거리, 즉 수직으로 만날 때야. 자,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요. 왜 수직으로 만나요? 접점이기 때문이죠. 여기 접점이잖아. 그지? 접점이기 때문에 항상 수직으로만 만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랑 각의 이등분선이랑 서로 겹쳐지진 않습니다. 겹쳐질 수도 있어. 겹쳐질 때는 뭐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일 때 이럴 땐 겹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여기 점을 DEF로 할까요? ID, DI, DI, DE, 아니지, EI죠. EI, FI는 뭐야? 반지름으로 갔다. 여기서 R. 여기도 R이라고 할 걸 그랬네요. 그래서 내심에서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됐나요? 충분해? 요거리가 같다 이런 겁니다. 잠잠해졌어. 뭐 했어 오늘? 체육대 했어. 내일 비 온다는데 비 오기 전에 잘 끝내놨네. 내일 비 온대. 비 와도 한대? 오, 어떡해. 갔다 와. 두 번째 가도 됩니까? 아직이야? 괜히 선 그어가지고. 두 번째로 가면 두 번째는 사실 얘랑 똑같은데 x, y, g의 설정이 조금 다르잖아. 어쨌든 간에 x, y, y, g 이렇게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얘도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90도입니다. 90도. 세 번째. 자, 여기에서 이제 3번에서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BAC 각을 뭐라 그러냐면, BAC 각, 너의 각을 뭐라 그러냐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원주 위에 있다 해서 원주각이라고 불러. 다음, BOC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 O가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중심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외접원일 때 대화를 하는 게 이름이 중심각과 원주각이기 때문에. 근데 위치적으로는 약간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자, 여전히 이거 연장한 선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각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y 더하기 x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만큼의 각은 요 깃발에 의해서 x 더하기 g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BIC라는 각은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g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90이라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럼 여기는 90도 더하기 x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너와 너희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각 BAC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어떻게? 누구하고? BIC하고. 근데 각 BIC를 보세요. BIC는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x거든. 그러니까 90도 더하기 x거든. 90도 더하기 x. 얘기되나요? 그래서 BAC의 각은 지금 얘가 2x야, 2x. 맞죠? 그러면은 각 BIC는 BAC의 2분의 1배를 하고 90도를 더하시면 돼요. 잠깐만. 같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등식이 뭔가 잘못됐다? 여기 BAC가 아니라 BIC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BIC라는 각은 마치 원주각처럼 생긴 요 아이의 각을 반전한 다음에 90도를 더하시면 돼. 마치 이게 공식처럼 여겨지면 돼. 공식처럼. 알겠죠? 네 번째. 자, 내심의 위치는 어차피 원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원의 중심이 삼각형 외부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내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외심과 내심은 항상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내심의 위치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오케이? 다음 네 번째는 그럼 뭐냐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는 이 점들의 A, B, C라는 점들의 위치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마치 이 원이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면 이 원 밖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B라는 점은 원 내부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잖아. A라는 점도 원 밖에 있는 한 점이고 C라는 점도 원 밖에 있는 한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라는 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에서부터. 널 기준으로 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접점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저 거리는 잘 보세요.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같죠? 반지름으로 같지? 직각이죠? 그죠? 직각이고 빗변이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같네요. RH, S 합동 뜹니다. 그래서 너 삼각형과 너 삼각형이 합동이죠. 여기 심지어 각도 같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 밖의 한 점에서 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면 나머지 뒤에 자동으로 되시면 돼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 같다.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 네 번째 성질입니다.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랑 이 거리 같다. 이 거리랑 이 거리 같다. 그렇게 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도 별 2개. 10,000개, 200,000 개. 얘는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삼각형 하나 또 그려봅시다. 이게 네 번째 성질을 얘기를 한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 길이를 여기 A, 문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C가 쳐다봤다 해서 C의 길이, A가 쳐다봤다 해서 A의 길이, B가 쳐다봤다 해서 B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 보세요. 내심에서 여기까지 수직, 여기까지 수직, 여기까지 수직이죠? 여기까지 수직, 이렇게. 수직이 좀 안 맞는데. 그림을 좀 대충 그려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이렇게. 요 삼각형 봤을 때,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면 삼각형의 넓이죠.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밑변. B라고 할까요, 그냥? 됐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은 어때? 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A라고 해도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A라고 해도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도 어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C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걸 다 더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돼야겠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S는 요것들을 다 더할 겁니다. 다 더할 건데 2분의 1 R이 공통이거든? 2분의 1 R로 다 묶었더니 뒤에 남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근데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봤을 때 삼각형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삼각형의 둘레네요? 그럼 둘레 그냥 L로 표현해서 2분의 1 RL로 외워둡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저번에서는 반지름과 둘레의 길이를 알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공식도 하나 사실 있긴 한데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이렇게 6번째에 대한 성질이 하나 있긴 한데 쌤이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거든? 좀 잠깐 보세요. 나중에 이제 피타고라스를 배우게 되면은 그때 잠깐 몇 대 때면 리듬 타라고 이제 외우라고 할 겁니다. 리듬 타서 외우시면 쉬워요. 자, 여기 있는 길이를 R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반지름이 R이거든요. 근데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에요. 지금 여기 수직, 여기도 수직.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정사각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R이에요. 반지름. 그러면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B일 때 여기 길이는 C라고 얘기를 할 건데 과연 C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가 A-R로 표현하고 여기도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로 인해서 A-R로 표현한다면 여기는 B-R이고 여기도 B-R이거든. 따라서 우리의 길이 C라는 놈은 A랑 B랑 더해서 이 R을 빼시면 되는 거죠. 즉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는 2로 나눠줍니다. 누구를?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방법이 알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자, 연습 갑니다. 여기 직각삼각형일 때만 되는 건 아니야. 직각삼각형으로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쌤이.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일 때는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도 근데 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여기가 5입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반지름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R 구해주세요. 했단 말이야. 여기 R 설정하고, 여기 4-R, 4-R, R, 3-R, 3-R, 여기가 4-R, 여기가 3-R, 그러면 5는 7-2R이랑 동일해야 되거든. 그래서 R이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직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뭐 이 길이랑 달라질 거니까. 같아지는구나. 어쨌든 같겠죠.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아야 되니까. 어쨌든 같겠지. 그러면은 항상 똑같겠네요. 그냥 공식이죠. R 구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상 6번째 성질인데 그닥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외우게끔 만들 거라서 그닥 외우진 않아도 돼요. 이 공식 자체를.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